네, 남과 북의 어제와 오늘을 생각해보고 내일을 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제2회 통합문화포럼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게 된 사회자 김다솜입니다. 네, 요즘 한반도는 물론이고요. 전 세계적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기적인 안목, 그리고 평화를 위한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순간들인데요. 통합문화포럼은요, 문화를 통해 남과 북을 이해하고 또 통합문화를 창출하기 위해서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동안 남과 북을 바라보는 관점은 굉장히 거시적이고 또 제한적이었죠. 오늘은 여성의 관점에서 바라봅니다. 남과 북의 양성평등에서 출발해서요, 통일, 통합에 필요한 새로운 시각을 오늘 고려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오늘 기조 강연을 해주실 강연자분을 소개해 올리려고 합니다. 자, 북한을 다양한 시각에서 연구하시는 분이죠. 북한대학원 대학교 김성경 교수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굉장히 만나뵙게 돼서 기쁜데요. 네. 자, 오늘 제2회 통합문화포럼은요, 온라인과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기조 강연 후에는요, 패널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니까요.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성경 교수님의 기조 강연 지금부터 시작해 보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대학원대학교에서 강의하고 공부하고 있는 김성경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여성에게 한반도란 도대체 어떠한 곳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와 사례를 좀 들어서 말씀을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 역사적인 어떤 경험이 어떻게 축적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역사를 좀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잘 아시다시피 20세기 초반에 한반도는 일본으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식민 지배가 1945년 광복을 통해서 이 광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복이라는 상황이 한반도에서 바로 평화를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이 광복 이후에 전 세계적인 냉전 체제의 지형으로 인해서 한반도가 다시금 분단되는 굉장히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1950년도에는 그 잘 알려진 것과 같이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는 것이죠. 한반도 내부에 정말 다양한 갈등과 배제의 상황이 있었고요. 그것이 전쟁으로 귀결되게 됩니다. 이 한국전쟁은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되다가요.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통해서 잠시 전쟁을 멈춘 상태, 즉 정전체제가 구축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정전 체제가 굉장히 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전이라는 것 자체가 전쟁이 완전히 끝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전쟁을 잠시 멈춘 상태, 굉장히 불안정한 평화적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문제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에 냉전이 해체되는 과정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냉전 체제가 남아있는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태가 만들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90년대 넘어오게 되면서 급격한 세계화의 경험을 하게 되고,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는 아까 사회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미중 간의 긴장이 굉장히 격화되면서 이 신냉전이다, 정말 국제 정세를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한 긴장이 한반도에 도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전체제의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국가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남과 북이 서로 경쟁하고 적대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정전체제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비틀어지고 왜곡시키는 그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이라는 입장에서 한번 이 문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바로 이 남북의 여성은 이 식민, 그리고 한국 전쟁, 분단, 탈식민, 탈냉전, 그리고 신냉전까지 정말 다양한 세계적인 어떤 그 환경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굴곡된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상당한 가부장제에 대한 차별이라든가 배제의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여성,
특히 남한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뭐 한국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입었는지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남한의 경우에는 굉장히 압축적인 근대화, 경제 발전을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여성을 굉장히 저임금 노동으로 활용한 바도 있고요. 그런데 이 또 세계화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여성이 주로 활동하는 영역이 대부분 이 비정규직, 굉장히 저임금의 노동력으로 바뀌는 경험을 한 바도 있습니다. 북도 마찬가지죠. 북도 굉장히 비슷한 경로를 겪어왔는데 북의 경우에는 특히 한국 전쟁이 굉장히 북의 그 국토 전반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국가 건설의 과정에서 노동력이 굉장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성의 노동력을 동원하였고 그리고 경제난 90년대 중반과 2000년대까지 이루어졌던 북한의 고난행군이라고 불려지는 경제난에서 여성이 가정생활 전반을 책임져야 되는 굉장히 이중의 어떤 착취의 구조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정말 한반도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것이죠. 굉장히 중첩된 역사적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세계의 지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좀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남북의 여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지표이죠. 월드 이코노믹 포럼에서 만들어진 젠더 갭 인덱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젠더 갭 인덱스에서는 남한 여성의 삶이 얼마나 성차별적이고 그리고 구조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글로벌 탑 10이라고 얘기되는 국가들은 이제 주로 서구에 특히 유럽의 북구 유럽 쪽에 굉장히 잘 사는 나라들이 대부분 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글로벌 인덱스라는 것을 잠깐 설명드려야 되는데 이거는 남성, 그러니까 각 나라의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어느 정도의 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는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약간 저개발 국가라고 얘기되는 뭐 남미비아 이런 국가도 젠더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남미비아의 남성에 비해서 남미비아의 여성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젠더 평등, 양성 평등을 경험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한국은 어떨까? 남한의 상황은 어떨까?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랭킹은 총 156개국 중에서 랭킹이 102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수치죠. 왜냐하면 남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좀 축적하고 OECD 국가이기도 한데요. 이 젠더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적인 어떤 그 지표를 좀 보여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특히 굉장히 흥미로운 건 이런 겁니다. education, 그러니까 교육이나 뭐 아니면 건강권, 생존권이라는 맥락 내에서는 이 남한 여성의 삶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랭킹이라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높은 순위는 아닙니다만 1에 가까울수록 남성과 평등하다라는 수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이나 건강권의 맥락에서 0.948, 0.967 정도면 상당히 비슷한 평등의 상태에 좀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특히 열악한 부분이 뭐냐면 경제적 참여 정도 그리고 경제적 기회라는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약 58% 정도. 그러니까 남성이 100을 이뤄냈을 때 여성은 58 정도에 머무러 있다.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거는 이 정치 영역에서 여성이 얼마나 재현되고 있는가. 그러니까 정치 영역의 중요한 위치에 여성이 얼마나 활약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그 수치는 무려 21%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열악한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역시 북의 여성들도 한번 좀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 글로벌 지수 내에는 북한의 여성들을 측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이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북의 여성의 상황은 우리 남한 여성의 삶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북의 여성의 상황 중에 특히 굉장히 심각한 부분은 바로 건강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북의 여성들은 열악한 이 헬스 시스템, 이 건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료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 모성 사망 비율
비율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의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 차별과 남의 여성이 경험하고 있는 차별은 상당히 다른 차원이다. 하지만 맥락적으로는 한반도의 여성이 그리 좋은 삶을 살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또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젠더라는 건 과연 뭘까? 우리가 양성평등 이런 얘기도 하고요. 성역할, 다양한 어떤 개념을 활용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젠더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 이렇게 많이 정의를 내리곤 하죠. 그러니까 영구적이고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 맥락, 환경에 따라서 구성되는 차이를 바로 젠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2022년 지금의 시점에서 특정한 여성성이 남한 사회에서 구성되는 것이죠. 예, 구성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여성성과 남성성의 구분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권력적 서열이라든가 위계를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한 문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양한 사회학자들이 사실은 이런 젠더 불평등 그리고 가부장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바가 있는데요. 특히 이 가부장제는 이 사적 영역, 가정의 영역에서 존재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순종하는 딸, 뭐 아니면은 남편에 순종하는 부인, 이런 식의 사적 영역에 존재하다가 점차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공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회학자도 있습니다. 최근의 논의는 이게 단순히 여성의 법적 권리, 제도적 권리만을 얘기해서는 안 되겠다. 여기에는 인종의 문제도 있고요. 계급의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민족의 문제도 있고요. 뭐 지역의 문제도 있고요. 교육 수준의 다양한 요인들이 교차적으로 결합돼서 바로 이 젠더 불평등이 만들어진다. 교차성에 대한 논의를 해야 된다라는 논의까지 확장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북이 가는 길이죠. 바로 사회주의적 페미니즘의 이 논의들도 있는데요. 이 사회주의 페미니즘은 이 여성과 남성의 불평등의 문제는 이건 정말 경제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이다. 그래서 아무리 제도적으로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제도를 바꾸고 뭐 참정권을 보장하고 교육의 권리를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 자체를 완전히 바꿔내야만 한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일련의 이 정치 활동가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북의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북은 1940년대 후반부터 소비에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사회주의 페미니즘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경제 구조라는 측면에서 남녀의 차별을 철폐해야 된다라는 방식으로 정책이 구축되게 됩니다. 북은 이 사회주의 페미니즘 그리고 소비에트의 영향을 받아서 이런 식의 굉장히 급진적인 법제를 만들게 된 것이죠. 근데 현실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전쟁으로 인해서 북은 이 성비 불균형이 굉장히 심각했고요. 그리고 평양뿐만 아니라 북한 전역의 대부분의 인프라가 완전히 파괴된 상황이었습니다. 국가 건설을 위해서는 당연히 노동력이 필요했고요. 그만큼 여성 노동력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성들에게 평등한 권리를 누려라 라고 얘기하면서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성들을 가정이 아니라 바로 공적 영역으로 불러서 일을 하게끔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제일 대표적인 기구가 바로 여맹이죠. 우리가 잘 알려진 것처럼 북에서는 결혼한 여성들을 여맹이라 조선사회주의 여성동맹이라는 조직으로 관리하면서 끊임없이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그리고 뭐 일종의 뭐 혁명의 후비대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성은 혁명의 한쪽 수레바퀴여야만 한다. 그래서 나가서 일을 하고 당을 보위하고 그리고 지도자를 보위해야 된다라는 이데올로기를 지속적으로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 여성들은 산후 180일, 산전 60일의 휴가를 받습니다.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보육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타가소가 너무나 잘 되어 있어서 우리 남한 여성들이 고민하는 경력 단절이다라는 거, 이 돌봄 노동이 너무 힘들다라는 고민을 북의 여성들은 남한 여성들보다 훨씬 더 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제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의 경제성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서 만들어둔 박공장, 장공장,
반찬 공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성들은 나가서 직접 경제적 활동을 해서 가정의 경제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굉장히 열악한 위치로 내몰리게 되었다라는 말씀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젠더화된 상황, 젠더화된 북한의 경제 상황, 사회 구조로 인해서 많은 탈북 여성들이 남한으로 올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남한에 와 계신 탈북민들 중에서 70%가 여성입니다. 근데 이 여성들이 이동할 수 있고 국경을 넘을 수 있었던 건 여성들이 주로 가정생활을 책임진다거나 여맹에 참여한다거나 아니면은 국가 기관 산업이 아니라 경공업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제난이 시작됐을 때 여성들은 상대적인 자율성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동도 가능했고 중국으로 가서 경제적 활동도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북한 내부에 있었던 이 젠더화된 구조가 탈북 여성들의 이동을 가능하게 했다는 굉장히 역설적인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의 동북 삼성 지역도 굉장히 젠더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도 도시화가 이루어지면서 많은 조선족 여성들이 중국의 도시로 가거나 아니면 남한으로 이주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에서 오신 여성분들이 잠시나마 약간 몸을 숨길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잠깐 정주했다가 남한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중국에서의 삶은 굉장히 불법적이었기 때문에요. 북에서 오신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 폭력에 노출되기도 합니다. 원하지 않는 결혼을 한다거나 아니면 성산업이나 성매매 같은 폭력을 경험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리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어려운 길을 뚫고 한국에 왔을 때 과연 탈북 여성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는 궁극적으로 이 여성들 사이의 교차성,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이 어디 출신이냐에 따라서 남한 여성과 북한 여성들 사이에서 굉장히 보이지 않는 서열과 위계 같은 것들이 작동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는 이제 결혼정보회사 같은 거 보시면 잘 나와요. 탈북 여성들과 결혼하는 얘기들을 이제 광고하는데 이제 굉장히 폭력적인 표현들이 나오기도 하죠. 뿐만 아니라 탈북 여성들은 오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가족이 해체된다거나 아니면 가족 자체가 초국적화되어 있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주자로서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 뭐 북에서 배웠던 모든 것들이 남한에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아주 밑에 있는 저임금 노동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열악한 상황이다. 그래서 정착을 위한 경제 생활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남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남한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탈북 여성을 보는 시선은 굉장히 성애화되어 있죠. 예, 뭐 우리 앞으로도 더 말씀을 더 나누긴 하겠습니다만 탈북 여성이 뭐 젊고 아름다운 여성을 바라보는 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적인 시선을 우리 미디어에서 지속적으로 투영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탈북 여성의 굉장히 복합적인 불평등의 문제, 젠더적인 불평등의 문제는 단순히 남성, 여성의 이 젠더 불평등뿐만 아니라 계급의 문제, 민족의 문제, 지역의 문제, 교육 정도의 문제가 교차하면서 만들어진 굉장히 문제적인 상황이다. 이 상황을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사회뿐만 아니라 남북의 모든 여성들이 좀 노력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에서 여성으로 사는 것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많이 거치면서 살아왔지만 또 이 남북의 여성들만큼 굉장히 그 행위 주체성이 강인한 여성들도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온 이 양성평등을 향한 이 진전들을 조금씩 굉장히 현명하고 지혜롭게 만들어가는 시도들이 중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글로벌 기후위기 그리고 뭐 생태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젠더라는 시각으로 사회 문제를 바라보는 것은 결국은 여러 가지 권력의 문제, 위계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회가 조금 더 평등하고 통합적인 곳으로 나아가려는 어떤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